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TV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자주 발생하는 무릎 인대 파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부상은 오토바이 사고나 차량 충돌 시에 다리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서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이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은 4개의 주요 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축부인대, 외측 축부인대. 이 중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무릎의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인대들은 대퇴골, 그러니까 허벅지뼈와 하퇴골, 정강이뼈를 연결하고 무릎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후방 십자인대는 수술 후에도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릎 인대가 손상되면은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심한 경우에는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통증이 발생합니다. 무릎 인대 손상의 그런 진단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의 의뢰인이었던 A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 직후에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그때에는 무릎 연자로 진단을 받고 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어서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더니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다른 심각한 부상, 만약에 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그 부상에만 집중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무릎 인대 파열을 관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에 무릎에 통증이나 불안정감이 있다면은 반드시 MRI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대 파열 진단 후에는 의사는 손상 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물리치료 등 이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보통 무릎 보조기를 한 4주에서 6주 정도 착용을 하고 이후에는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회복합니다.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활동적인 젊은 남자나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대부분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인대 재건수를 시행합니다. 수술 후에는 약 6개월간의 재활기간이 필요하며 완전한 스포츠 활동 복귀까지는 9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릎 인대 손상의 장애 판정 기준에 대해서 보면요.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무릎에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후유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은 사고로부터 보통 6개월에서 1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장애 판정의 핵심 기준은 무릎 관절의 동요도, 불안정성입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이 검사는 건강한 무릎, 그러니까 다치지 않은 무릎과 다친 무릎의 동요 정도를 비교하여서 그 차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게 됩니다. 무릎 인대 손상으로 인한 최대 장애율은 일반적으로 29%입니다. 이는 다른 부위의 장애와 비교했을 때 좀 높은 수준인데 무릎 기능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대 파열로 인한 후유장애가 인정된 경우에 보상금은 크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일시수익으로 나눠지는데요. 휴업손해는 치료기간 동안에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한 그 소득 손실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향후치료비는 향후 필요한 치료 비용입니다. 근데 이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인데요. 보통 장애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약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시수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후유장애를 평가해서 향후 자기가 이 후유장애로 인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그 손실 부분만큼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유장애로 인한 일시수익은 월평균 소득, 장애율, 노동 가능 연한, 호프만 개수를 모두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요. 55세의 월 소득이 한 350만 원 정도인 사람이 29%의 장애율을 판정받았다고 한다면요. 350만 곱하기 29% 곱하기 120개월. 이거는 55세부터 65세까지의 일할 수 있는 개월수입니다. 그리고 호프만 개수를 곱해서 한 약 9,8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위자료 한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휴업손해 350만 원, 그리고 향후치료비 한
100만 원 정도를 추가하면요. 총 합의금은 한 1억 2,750만 원 정도의 계산이 되게 됩니다. 만약 장애율이 14.5%라면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총 합의금은 약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이제 47세인 회사원인 분이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게 부딪혀서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절경 수술 후에 6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거쳤고요. 일상생활은 가능했는데 15mm의 동료도 차이가 확인되어서 29%의 장애율을 인정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초기에 4천만 원을 제시했으나 정확한 계산과 협상을 통해서 저희는 최종 1억 1,5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만약 무릎 부상이 있다면은 엑스레이만으로는 인대 손상을 절대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MRI 검사를 요청하셔야 되고요. 다른 심각한 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릎 검사를 간과하지 않도록 의사에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모든 의무 기록과 영상 자료를 보관하시고 장애 판정은 전문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뇌 손상이나 척수 손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상과 배상 대표 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